자, 안녕하십니까. 분석의 금 주식 방송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재미없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금요일 오늘 새벽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에 종가 베팅하기 딱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종가에 베팅하기는 딱 좋은 날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잭슨홀 미팅 일정이 다가오면 이런 식으로 연준 관련된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지금이 행동할 때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캔자스 연은시티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기사 밑에 가보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불스비 연은 총재가 3개월간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시간을 두고 금리를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 처음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뉴스 기사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영상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방향은 여기로 갈 거다 라고 결론을 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또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된다까지 이제 마무리 지어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7월달 CPI, PPI까지 발표가 됐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이미 6월달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중이다. 이게 확인이 됐었죠. 한마디로 인플레가 피크아웃 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 혹은 진정됐다,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왜? 다음 물가 지표가 발표되려면 9월달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6월달부터 처음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 이걸 여기에 의미를 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9월달에 발표되는 8월달 CPI, PPI를 확인하고 나서 6월달부터 총 7월, 8월 총 2차례 이제 인플레가 꺾였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8월달 물가 지표가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WTI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7월 달에 유가 상승률이랑 8월 달에 유가 상승률이랑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7월 1일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7월 달은 보시면은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7월 1일 시가부터 7월 31일 종가까지 유가를 보면은 맨 밑에서 시작해서 거의 꼭대기에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야. 유가가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8월 달은 어때요? 8월 1일 찾아보시면은 여기서부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유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떨어지더니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월 1일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현대 주가 상태가, 유가 상태가. 심지어 이번에 전고점 돌파도 여기서 실패를 했단 말이야. 이제 8월 달이라고 해봐야 오늘이랑 31일까지 해서 총 2거래일 남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틀 동안 누가가 여기서 갑자기 막 $90 이상까지 튀지 않는 이상은 8월 달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7월 달보다 8월 달이 더 낮게 나올 확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졌잖아. 그죠? 유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 7월 달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유가 상승률이 이만큼이었고 8월 달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이미 다음 달에 발표되는 8월달 CPI, PPI는 안 봐도 7월달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맨 처음 기사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오늘 새벽에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청문회 때부터 줄곧 주장하던 게 있습니다. 연준은 당연히 독립된 기관이고 AI가 기업들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면서 결국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 연준 의장 후보 당시에 이미 물가 상승률이 나중에 둔화될 거라고 못을 박았던 사람이야. 여기서 전쟁은 곧 끝난다 뭐 이런 소리 못 하잖아. 연준 의장이. 그죠? 결국 유가는 내려갈 거다. 이런 소리 못 해요. 그래서 AI가 기업 생산성에 기여하면서 나는 결국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나중에 둔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거야. 그리고 연준은 이제 통화정책 개입 안 할 거고 은행들 지급 준비금이나
보조금이나 좀 내려주면서 우리는 은행 규제 완화 정도는 해줄 거다. 나머지 통화 정책은 이전처럼 무식하게 그 재무제표를 확장시키면서 이전처럼 돈 안 풀고 말 그대로 이게 통화 정책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연준은 인플레와 금리에만 신경을 쓰면서 대차대조표다. 대차대조표를 늘려주면서 이제 그 무식하게 돈을 풀지 않고 재무제표가 아니고 대차대조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했네요.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와 금리에만 신경 쓰면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제안을 했죠. 연준과 일반인들의 소통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를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맨날 TV에 나와서 금리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연준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FOMC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매파가 아니에요.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금리 내려라. 시장 참여자들은 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 왜 안 올리냐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이 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지만 마치 금리 인하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연준이 트럼프 말 때문에 옆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누가 봐도 할만하네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버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비둘기입니다. 매파가 아니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케빈 워시 매파적 발언 이러는데 이 사람 매파적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비둘기예요. 그냥 파월 의장 기억하시죠? 파월 의장 때는 마이크만 잡고 구뎁 터는 하는 순간부터 그냥 올라가던 증시도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케빈 워시는 이 사람이 이제껏 마이크 잡고 나서 증시가 내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완전 파월이랑 대비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미 유가 상승률이 7월 달보다 8월 달에 더 완만해졌다는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CPI, PPI가 이전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그리고 그럼 이제 뭐 연속 2번으로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필요한 건 이제 경기 침체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데 필요한 건 경기 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고 결국 미국은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는 어떻게 오냐? 보시면 기사 내용이 트럼프의 전방위 전쟁에 미국 소비심리 꽁꽁 경기 침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미 뉴스 기사에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장기 국제 금리 상승으로 소비 둔화도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충격이 왔었죠. 이게 진작에 경기 침체가 진지게 왔었어야 돼. 근데 그걸 월드컵, 여름 휴가철 시즌이 겹치면서 단기 일자리가 급증을 합니다. 마치 미국 경기가 견조한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왔어. 근데 지금 8월 말이 지나가잖아요. 여름 휴가철이 다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단기 일자리부터 급감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고용 소비 지표가 부진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은 연말에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과 결과값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철저하게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 이 세 가지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최근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엔화 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던가 국채금리에 어떤 바이백을 선언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로우키잉 대응이라던가 전부 다 뭐예요?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에 해당되는 이벤트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었고 중동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란 전쟁을 함으로써 원유 공급망이 다각화됐습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니까 안전한 공급망을 찾아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미주 항로 쪽으로 눈길을 돌리죠. 미국 기름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고. 중동에서 미주 항로 쪽으로 옮겨진 공급망은 전쟁이 끝나도 이게 다시 호르무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제 호르무즈는 보험료도 2.5배 이상 뛰었고 언제 또 전쟁 터질지도 모르지 또 통행료까지 받을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공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전한 미주 항로는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저기로 일부 옮겨진 이제 공급망들은 반영구적으로 바뀌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둘 다 탈퇴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미국과 손을 잡았어요. 한마디로 원유 가격 결정권에 대한 절대 권력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중동 카르텔도 무너졌죠. 그리고 그 미국과 손잡은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지에 맞추듯이 생산시설 내 이때까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제껏 이거 다 놀리고 있었다. 그거 다 돌리면서 증산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6월달 원유 수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아랍에미리트만. 여기서 중동 에너지 지도가 바뀌죠. 자, 이미지를 보시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라던가 밑에 있는 홍해가 막히잖아요. 원유 수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하브샨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해서 송유관 400km를 타고 옆으로 쏴버리면 푸자이라 항이 나옵니다. 이건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거라서, 호르무즈는 여기 있잖아, 그죠? 이 해협 밖에 있는 거라서 바로 여기서부터는 인도양과 아시아 방향으로 바로 그냥 수출이 가능해요. 근데 여전히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기름량이 180만 배럴이야. 거기다가 아부다비라던가 두바이 같은 요런 쪽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아직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까지 이제 푸자이라 항으로 땡겨오기 위해서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공정률이 50%다. 이게 이미 올해 5월 21일 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추가로 송유관을 깔고 있는데 그거 지금 반 정도 완성이 됐다. 2027년부터 이거 가동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자, 다시 이미지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푸자이라 항에서 저 신규 송유관이 완공이 되잖아요. 하루에 330만에서 350만 배럴까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호르무즈 이용 안 하고 바로 인도랑 아시아 쪽으로 뺄 수 있죠. 그럼 지금같이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뭐 통행료를 걷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 때 당장 호르무즈가 개방된다 해도 어디가 수혜를 보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통행료도 없고 보험료도 싼 전쟁 위험 지역도 아닌 푸자이라 항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지겠죠. 너도 나도 푸자이랑 가서 여기서 이제 제발 우리 여기서 좀 기름 좀 갖고 가게 해달라. 그럼 이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수출이 가능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 여기 수요가 높아질 거거든. 옆집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경쟁력 갖추려면 가격이라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전쟁이 끝나거나 호르무즈 개방이 되는 순간부터 너도 나도 다 증산할 거라고. 전쟁 끝나는 순간부터, 혹은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만 개방된다 그래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오펙 플러스가 매달 증산 중이죠. 에너지 가격은 트럼프의 뜻대로 결국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 심장에 칼찔러 넣는 행위예요. 호르무즈라는 공급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거든. 그리고 공급망이란 건 절대적이지 않죠. 한쪽이 막혀버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데가 반사 이익을 받거나 대체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미국과 손잡은 아랍에미리트가 그 최대 수혜국이다. 그리고 미주 항모의 가치와 수요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는 누구? 미국과 미국 편에선 아랍에미리트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중재국들이 이런 식으로 이란 방문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전쟁이 당장 어떻게 되던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8월 1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 대응을 선언했죠. 야, 우리 군사 옵션 안 쓸 거다.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할 거다. 우리는 이제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밀어넣고 유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중간 선거 직전 외교적 성과까지 챙기려는 계산이죠. 결국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시고 거기로 따라가야 돼요. 쟤네가 대장이야. 어쩔 수 없어. 꼬우면 네가 방장하던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지도 자체가 바뀌고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고 결국 에너지 가격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며 연말에 미국은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로 또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을 필두로 해서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2024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죠. 이머징 마켓들이 지금 전부 다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지금 연속 2번 금리 인상. 그죠?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요인이에요. 지금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약달러죠. 그리고 미국이 연말에 결국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금리 인하가 언급되거나 실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뭐예요? 달러의 자체적인 약세 요인이 되겠죠. 즉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자체적인 약세가 동시에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던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 이 세 가지 퍼즐이 비로소 연말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다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뭐 차트도 볼 필요 없어. 달력만 보시면 돼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 사서 언제 팔면 되는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달력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저녁에 그 새벽에 연준 의장 그 이제 그 연설이 있을 거니까 오늘 종가 베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31일 지나서 8월 달 솔직히 끝날 때까지는 몰라요. 31일을 지나서 여기 9월 달부터 이제 오늘 종가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재미를 많이 볼 겁니다. 언제까지? 9월 18일까지예요. 제가 어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9월 18일 추석 연휴 직전 주까지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어때? 밑에서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해주는 종목들 있죠. 이제 장기평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21선 재돌파 지지반등하고 장기평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애들 현대제철 같은 그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LG화학이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그런 종목들 자리가 이런 자리를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종가 베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쉬운 자리가 쉬운 종목들만 골라서 하시면 돼. 언제까지? 9월 18일까지. 그리고 이때부터 돈 빼셔야 됩니다. 왜? 9월 18일 날 뭐가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어요. 그러면 전날 추석 연휴 직전이기도 하겠다. 무슨 소리 나오겠어?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이거 hen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기 하면서 그 키워드가 여기서 또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오겠죠. 요때부터 돈 빼시면 됩니다. 갖고 있던 거 익절하면 돼. 물려있던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다 그래도 나머지는 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추석 연휴 직전에 21일, 22일, 23일 날 증인시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거든. 보통 그 명절 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조정당이에요? 10월 달 그냥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돼. 10월 달부터 11월 3일 중간선거 날입니다. 이때가 중간선거거든요. 보통은 중간선거 당해년도에 그 10월 달은 지옥이야. 100이면 100이 조정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풀린다?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더라. 여유를 좀 두고 생각을 하면은 요 11월 3일 이후부터 뭐 한 11월 중순, 뭐 11월 뭐 한 10일, 11일 요 정도 중순 정도 돼야 이제 시장이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등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말은 뭐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9월 18일 날까지 짜잘부레한 종목들. 내가 이제 정말 크게 물려있는 종목 몇 개 빼고는 다 돈을 빼세요.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언제 투입시켜야 된다? 10월 달에 주식 그냥 진짜 막 계속 내려갈 때 있잖아. 조정 받을 때 그 내가 생각해놨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혹은 11월 3일 중간선거 직전 날이나 중간선거 날 이때 이제 그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 천천히 볼수록 더 좋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반등한다? 여기서부터는 벌써 11월 달쯤 가면요.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이 조건이 완성되면서 이때쯤 되면 금리 인하라는 게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미 언급되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세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그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유동성 장세 초입 구간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뭐 지금 대표적으로 AI 기업들 전부 다 빚내고 회사채 내가지고 무리하게 비용 지출하고 있죠.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리스크가 커지는데 금리 인하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경감이 되겠죠. 빚내서 하는데 금리를 내려주겠대요. 미국에서. 그러면 야 이러면 실적만 잘 나오면 이제 또 이 컨센서스를 유지할 수 있어 하면서 AI 기업들 출발하고 반도체 출발하고 전선 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다 후발적으로 반도체 2차, 3차 그 이제 뭐 수혜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다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이클이 연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중간선거 이후에 요 11월 3일 이후부터 다시 유동성 장세가 돌면서 사이클이 한 바퀴 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10월달 조정장이나 11월 3일 요 근처에 가서 내려갔던 주식들을 다시 다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시황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분석은 그냥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종가 베팅하면 다음 주부터 좀 괜찮을 거예요. 차트 분석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종가 베팅해서 9월 18일 전에만 팔면 돼.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뒤쪽은 다 광고니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이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또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분석의 금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 시간 그리고 당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담타, 종가 베팅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참고하셔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의견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눌림목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까지 충분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수익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반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